안녕하세요 여러분. 단 3초 만에 여러분의 폐가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알 수 있다면 지금 당장 해보시겠습니까?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손가락을 확인하는 작은 습관이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폐암의 숨은 경고 신호와 손가락으로 알아보는 간단한 자가 진단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폐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방법, 증상이 없어도 검진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폐를 건강하게 지키는 실천 가능한 습관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폐 건강은 나이 들수록 더 소중해지는 보물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폐를 지킬 첫걸음을 지금 함께 시작해 볼까요? 저는 85세의 폐과 전문의 이승호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3만 명이 넘는 환자를 진료하며 폐가 보내는 작은 신호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똑똑히 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 저도 폐렴으로 고생하며 숨 쉬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깨달았죠. 그때의 경험 덕분에 저는 폐 건강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제 환자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종종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생님, 나이 들면 숨이 차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하지만 여러분, 그건 절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폐가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면 우리는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제 진료실을 찾았던 62세 김영철 어르신의 이야기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김 어르신은 평생 담배를 피우지 않으셨고 늘 건강을 자부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유튜브에서 손가락 자가 진단법 영상을 보시고 불안한 마음에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손가락 끝이 조금 둥글게 변한 걸 발견하신 거예요. 검사 결과 초기 폐암이 발견되었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조기에 발견했기에 간단한 수술로 완치되셨습니다. 지금 김 어르신은 손주들과 공원에서 축구를 하며 웃음꽃을 피우십니다. 그분이 제게 하신 말씀이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선생님, 그 영상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에 없었을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의사로서의 사명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여러분, 폐암은 한국에서 사망 원인 1위입니다. 매년 3만 명이 진단받고 그중 절반 이상이 너무 늦게 발견됩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생존율이 80%까지 올라갑니다. 폐암은 조용히 진행되는 도둑 같은 질병입니다. 증상이 없어도 이미 몸 안에서 자라고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폐가 보내는 경고 신호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 방법들은 약도 비싼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단 3초, 손가락을 보면 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함께할 수 있는 비결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이 소중한 정보를 더 많은 분과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폐 건강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볼까요? 첫 번째로, 폐암이 왜 이렇게 무서운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폐암이 왜 이렇게 무서운지 아시나요? 폐암은 한국에서 사망 원인 1위입니다. 매년 3만 명이 넘는 분들이 이 무서운 병과 마주하고 그중 60%는 이미 3기나 4기에 발견됩니다. 더 안타까운 건 40%는 너무 늦게 발견돼 생존율이 10%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폐암은 마치 조용한 도둑처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슬며시 다가와 몸을 잠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도둑을 잡아낼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첫걸음을 여러분과 함께 내디뎌 보고 싶습니다. 폐암의 위험성과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 진료실에서 만났던 68세 박미경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박 할머니는 평생 담배를 피우지 않으셨고 늘 건강을 챙기며 사셨어요. 매일 아침 시장에 가셔서 신선한 채소를 고르고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삶의 낙이셨죠. 그런데 어느 날
가벼운 기침이 몇 주 이어지더니 숨이 조금씩 차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들면 이런 거 아닌가 하시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지만 딸의 권유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초기 폐암이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 치료를 받으셨고 지금은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산책하시며 손주들과 더 많은 추억을 쌓고 계십니다. 박할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생님, 그때 병원을 가지 않았다면 손주들 졸업식도 못 보고 떠났을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폐암 조기 발견의 힘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폐암은 왜 이렇게 무서운 걸까요? 그 이유는 폐암이 아주 교묘하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폐암의 5년 생존율은 1기에서 80%에 달하지만 4기에서는 5%로 뚝 떨어집니다. 이 숫자가 말해주는 건 간단합니다. 발견 시점이 생명을 결정짓는다는 거죠. 폐암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서 많은 분들이 별일 아니겠지 하고 지나칩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암세포는 조용히 자라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는 건강검진을 소홀히 하셨다가 뒤늦게 4기 진단을 받고 눈물을 흘리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반면 조기에 발견한 분들은 대부분 건강한 삶을 되찾으셨죠. 여러분, 폐암은 나이 들면서 누구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병입니다. 특히 60대 이상이시거나 흡연 경력이 있거나 공기오염이 심한 환경에 오래 계셨다면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폐암의 위험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흡연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지만 박미경 할머니처럼 담배를 피우지 않은 분들도 공기오염, 스트레스, 유전적 요인 때문에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대한폐암학회에 따르면 한국에서 폐암 환자의 20%는 비흡연자라고 합니다. 이는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미세먼지나 직업적 요인, 심지어 가정 내 라돈 같은 환경적 요인도 폐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폐암은 마치 우리 주변에 숨어있는 그림자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방심하는 순간 점점 커져갑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그림자를 찾아낼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폐가 보내는 작은 신호를 알아차리는 거죠. 여러분, 폐암은 무서운 병이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는 50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작은 관심과 행동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확인했습니다. 폐암은 나이 탓, 감기 탓으로 치부하며 무시하기 쉽지만 그럴수록 더 위험해집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폐암의 위험을 정확히 이해하고 스스로를 지키는 첫걸음을 내디뎠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메모장에 폐 건강 체크라고 적어보세요. 이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폐암이 보내는 첫 번째 경고 신호, 바로 기침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 신호를 놓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폐는 더 안전해질 겁니다. 여러분, 감기가 아닌데도 기침이 2주 이상 이어진 적 있으신가요? 이건 단순한 목감기가 아니라 폐가 보내는 SOS 신호일 수 있습니다. 폐암 환자의 75%가 이 기침을 겪는다고 합니다. 저는 50년 동안 폐과 전문의로 일하며 이 작은 신호를 놓친 분들이 얼마나 후회하시는지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신호를 알아차리고 바로 행동하면 폐암을 조기에 잡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폐암의 첫 번째 경고 신호인 기침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 신호를 절대 놓치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귀 기울여 주세요. 이 몇 분이 영이 여러분의 건강,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제 진료실을 찾았던 70세 최상호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최 할아버지는 평생 농사를 지으시며 건강하게 사셨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논밭을 돌보시고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삶의 기쁨이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기침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목감기라 생각하셨고 약국에서 감기약을 사드셨어요. 하지만 기침은 한 달 넘게 계속됐고 아침마다 끈적한 가래가 나오곤 했습니다.
나이 들면 이런 거지 하시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지만 아들의 끈질긴 권유로 결국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초기 폐암이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 수술로 완치되셨고 지금은 손주들과 동네 마을 회관에서 바둑을 두시며 웃음꽃을 피우십니다. 최할아버지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생님, 그때 아들이 병원 가자고 안 졸랐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겁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기침이라는 신호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왜 기침이 폐암의 경고 신호일까요? 기침은 우리 몸이 폐에 생긴 문제를 알리기 위해 보내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폐암이 시작되면 종양이 기도를 자극하거나 염증을 일으켜 기침을 유발합니다. 특히 아침에 끈적한 가래와 함께 기침이 심하거나 기침이 2주 이상 계속된다면 이는 단순한 감기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한폐암학회 연구에 따르면 폐암 환자의 75%가 진단 전에 지속적인 기침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이 기침을 감기나 나이 탓으로 무시한 환자의 30%가 뒤늦게 3기나 4기에서 진단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침은 폐가 도와주세요라고 외치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를 무시하면 폐암은 조용히 자라며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침을 주의해야 할까요? 몇 가지를 기억해 두세요. 첫째, 2주 이상 지속되는 기침은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둘째, 아침에 가래가 섞인 기침이 잦다면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셋째, 기침과 함께 피가 섞인 가래가 나온다면 당장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제 환자들 중에는 감기인 줄 알았다며 기침을 무시하다가 늦게 진단받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반면 최상호 할아버지처럼 기침을 이상하다고 느껴 바로 병원을 찾은 분들은 대부분 건강을 되찾으셨죠.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인 기침으로 조기에 검진받은 환자의 생존율은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2배 높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침은 감기가 아니라 폐암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최근 기침이 있었는지 떠올려 보세요. 이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간단한 행동을 알려드릴게요. 만약 기침이 2주 이상 이어진다면 내일 아침 흉부 엑스레이 예약을 잡아보세요. 흉부 엑스레이는 간단하고 빠른 검사로 폐암의 초기 징후를 잡아낼 수 있습니다. 비용도 크지 않고 10분이면 끝납니다. 그리고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작은 메모를 남겨보세요. 기침 체크, 병원 예약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이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폐를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이런 작은 관심이 생명을 구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행동하시면 최상호 할아버지처럼 소중한 시간을 더 많이 누리실 수 있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이 소중한 정보를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폐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폐암의 두 번째 경고 신호, 숨찬 호흡과 가슴 통증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 신호들도 놓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폐는 한결 안전해질 겁니다. 여러분, 운동하지 않았는데도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했던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이 스쳐간 적이 있으신가요? 이건 폐암이 보내는 또 다른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폐암 환자의 50%가 비정상적인 호흡곤란을 겪고 30%는 가슴 통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저는 50년 동안 폐과 전문의로 일하며 이런 신호를 무시한 분들이 뒤늦게 병원을 찾아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신호를 제때 알아차리면 폐암을 조기에 발견할 기회가 생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숨찬 호흡과 가슴 통증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이 신호를 절대 놓치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귀 기울여 주세요. 이 몇 분이 여러분의 폐 건강을 지키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제 진료실을 찾았던 65세 이정숙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이 할머니는 동네에서 가장 활기찬 분이셨어요.
매일 아침 동네 합창단에서 노래를 부르고 손주들과 시장에 가서 장을 보시는 게 삶의 큰 즐거움이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들면 다 이런 거지 하시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지만 가끔 가슴이 뻐근한 통증이 느껴지자 불안해지셨습니다. 가족의 권유로 병원을 찾으셨고 흉부-CT 검사에서 작은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초기 폐암이었어요. 다행히 수술로 종양을 제거했고 지금은 다시 합창단에서 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십니다. 이정숙 할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생님, 그때 가슴이 답답한 걸 그냥 넘겼다면 손주들 결혼식도 못 보고 갔을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숨찬 호흡과 가슴 통증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왜 숨찬 호흡과 가슴 통증이 폐암의 신호일까요? 폐암이 진행되면 종양이 기도를 막거나 폐의 산소 공급을 방해해 호흡 곤란을 일으킵니다. 평소처럼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다면 이는 폐가 산소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한다는 경고입니다. 가슴 통증은 암세포가 흉벽이나 주변 조직을 자극할 때 생기죠. 이 통증은 날카롭거나 둔하게 느껴질 수 있고 때로는 숨을 쉴 때 더 심해집니다.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호흡곤란이나 가슴 통증으로 조기에 검진받은 환자의 생존율은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3배 높다고 합니다. 대한폐암학회 자료를 보면 폐암 환자의 50%가 진단 전에 비정상적인 호흡곤란을 겪었고 30%는 가슴 통증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신호들은 폐가 도와주세요라고 외치는 소리입니다. 어떤 증상을 주의해야 할까요? 몇 가지를 기억해 두세요. 첫째, 평소보다 숨이 쉽게 차는 느낌이 든다면, 특히 계단이나 언덕을 오를 때 더 심하다면 주의하세요. 둘째, 가슴에 뻐근하거나 날카로운 통증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근육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셋째, 숨을 쉴 때 통증이 심해지거나 가슴이 무겁게 눌리는 느낌이 있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제 환자들 중에는 나이 탓이라며 호흡곤란을 무시하다 늦게 진단받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반면 이정숙 할머니처럼 이상하다고 느껴 바로 검진을 받은 분들은 대부분 건강을 되찾으셨죠. 호흡곤란과 가슴 통증은 폐암의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최근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했던 적이 있는지 떠올려 보세요. 이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간단한 행동을 알려드릴게요. 만약 최근 숨이 차거나 가슴 통증을 느꼈다면 지금 메모장에 흉부-CT 예약이라고 적어보세요. 흉부-CT는 폐암의 초기 징후를 정확히 잡아내는 검사로 15분이면 끝납니다. 비용도 건강보험조용으로 부담이 적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가족과 함께 최근 몸 상태를 이야기해보세요. 요즘 숨이 좀 차서 걱정이다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병원 방문을 결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이런 작은 행동이 생명을 구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행동하시면 이정숙 할머니처럼 소중한 시간을 더 많이 누리실 수 있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이 소중한 정보를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폐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폐암의 또 다른 특징, 증상이 없어도 진행되는 조용한 진행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 사실을 알면 여러분의 폐를 지키는데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폐암이 왜 이렇게 무서운지 아시나요? 기침이나 숨찬 증상이 없어도 폐암은 우리 몸 안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을 수 있습니다. 폐에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거의 없어서 암이 커져도 몸이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이를 조용한 진행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50년 동안 폐과 전문의로 일하며 증상이 없던 분들이 뒤늦게 폐암 진단을 받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조용한 도둑을 미리 잡아낼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폐암의 조용한 진행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증상이 없어도 검진이 필수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귀 기울여 주세요.
이 몇 분이 여러분의 폐 건강을 지키는 큰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제 진료실을 찾았던 72세 정민수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정 할아버지는 평생 교사로 일하시며 건강에 누구보다 신경 쓰셨어요.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손주들과 자전거를 타는 게 삶의 낙이셨죠. 기침이나 숨찬 증상은 전혀 없었고 늘 나는 건강하다고 자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회사 동료의 권유로 건강검진을 받으셨습니다. 흉부 엑스레이에서 작은 덩어리가 발견되었고 추가 검사 결과 초기 폐암이었어요. 정 할아버지는 충격을 받으셨죠. 증상이 하나도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하시며 믿기지 않는 표정이셨어요.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 간단한 치료로 완치되셨고 지금은 손주들과 자전거를 타며 더 활기찬 삶을 사십니다. 정 할아버지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생님, 그때 검진을 안 받았으면 손주들 대학 입학도 못 보고 갔을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조용한 진행의 위험성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왜 폐암은 증상 없이 진행될까요? 폐는 우리 몸의 다른 장기와 달리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암이 자라거나 폐렴이 생겨도 초기에는 아무 느낌이 없을 수 있습니다. 폐암은 종종 만성 폐렴이나 세포 변화로 시작해 점차 종양으로 발전합니다. 이 과정은 마치 조용한 강물이 바위를 깎듯 눈에 보이지 않게 진행됩니다. 한국암학회에 따르면 증상 없는 폐암 환자의 40%가 우연한 건강검진으로 발견된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증상이 없던 환자 중 절반 이상이 이미 2기 이상으로 진행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폐암은 증상이 없다고 안전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증상이 없을 때 더 주의해야 합니다. 이 조용한 진행을 막으려면 정기적인 검진이 필수입니다. 어떤 검진이 필요할까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연 1회 흉부 엑스레이입니다. 이 검사는 10분이면 끝나고 건강보험 적용으로 비용 부담도 적습니다. 만약 흡연 경력이 있거나 미세먼지가 심한 지역에 사시거나 가족 중 폐암 병력이 있다면 흉부 CT를 추가로 고려해보세요. 제 환자들 중에는 증상이 없으니 괜찮겠지 하며 검진을 미루다 늦게 진단받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반면 정민수 할아버지처럼 정기 검진을 받은 분들은 대부분 건강을 되찾으셨죠. 대한폐암학회 연구에 따르면 연 1회 흉부 엑스레이를 받은 사람은 폐암 조기 발견률이 50% 높다고 합니다. 여러분, 폐암은 조용히 다가오는 도둑입니다. 이 도둑을 잡으려면 정기 검진이라는 문을 굳게 잠가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간단한 행동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달력이나 스마트폰에 흉부 엑스레이 예약이라고 메모해 보세요. 그리고 이번 달 안에 병원에 전화해 검진 날짜를 잡으세요. 만약 이미 검진을 받으셨다면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검진을 권유해 보세요. 올해 폐 검진 했어? 라는 한마디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정기 검진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확인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행동하시면 정민수 할아버지처럼 소중한 시간을 더 많이 누리실 수 있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이 소중한 정보를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폐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왜 정기검진이 생명을 구하는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다음으로 검진의 힘과 그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폐암을 조기에 발견하면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증상이 없는데 굳이 검진을 받아야 하나? 라고 물으십니다. 하지만 저는 50년 동안 폐과 전문의로 일하며 검진이야말로 폐암이라는 도둑을 잡아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걸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폐암은 발견 시점이 생사를 다룹니다. 조기에 잡아내면 치료 성공률이 80%까지 올라가지만 늦으면 그 기회는 급격히 줄어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왜 정기검진이 생명을 구하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귀 기울여 주세요. 이 몇 분이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제 진료실을 찾았던 67세 오미영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오 할머니는 매년 건강검진을 꼬박꼬박 받으시는 분이셨어요. 동네에서 손주들과 함께 꽃밭을 가꾸고 매주 친구들과 등산을 즐기며 활기차게 사셨죠. 증상은 전혀 없었지만 어느 해 정기검진에서 흉부 엑스레이에 작은 그림자가 잡혔습니다. 추가 검사 결과 초기 폐암이었어요. 오 할머니는 놀라셨죠. 기침도 숨찬 것도 없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하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 간단한 수술로 완치되셨고 지금은 손주들과 제주도 여행을 다니며 삶을 만끽하십니다. 오 할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생님, 매년 검진 받길 잘했어요. 그 덕에 손주들 얼굴 더 오래 볼 수 있게 됐어요. 그 미소를 보며 저는 검진의 힘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반면 안타까운 사례도 많았습니다. 70세 김동현 할아버지는 가끔 숨이 차고 기침이 있었지만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시며 검진을 미루셨어요. 가족이 병원에 가자고 졸랐지만 괜찮다며 고집을 부리셨죠. 그러다 결국 병원을 찾았을 때는 폐암 4기였습니다. 치료를 시작했지만 1년 만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김 할아버지의 딸은 제게 눈물로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가 그때 검진만 받았어도 지금 우리 곁에 계실 텐데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검진을 미루는 게 얼마나 큰 후회를 남기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대한폐암학회 자료에 따르면 연 1회 흉부 엑스레이를 받은 사람은 폐암 생존율이 60% 높다고 합니다. 여러분, 검진은 마치 집에 연기 감지기를 두는 것과 같습니다. 화재가 커지기 전에 미리 잡아내는 거죠. 왜 검진이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폐암은 조용히 진행되는 병입니다. 증상이 없어도 이미 2기나 3기로 자랄 수 있습니다. 흉부 엑스레이는 이 조용한 도둑을 잡아내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10분이면 끝나는 이 검사는 초기 폐암을 발견할 확률을 50% 이상 높여줍니다. 만약 흡연 경력이 있거나 미세먼지가 심한 지역에 사시거나 가족 중 폐암 병력이 있다면 흉부 CT를 추가로 고려하세요. 한국암학회 연구에 따르면 정기검진을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폐암 조기 발견률이 3배 높다고 합니다. 제 환자들 중에는 바빠서 또는 증상이 없어서 검진을 미루다 늦게 진단받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반면 오미영 할머니처럼 매년 검진을 받은 분들은 대부분 건강한 삶을 되찾으셨죠. 여러분, 검진은 단순한 검사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약속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간단한 행동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지금 스마트폰이나 달력에 흉부 엑스레이 예약이라고 적어보세요. 그리고 이번 주 안에 병원에 전화해 검진 날짜를 잡으세요. 건강보험 덕에 비용은 크지 않고 시간도 1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가족과 함께 검진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올해 폐 검진했어? 라는 한마디가 가족 모두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정기검진이 가져오는 기적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행동하시면 오미영 할머니처럼 소중한 순간들을 더 많이 누리실 수 있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이 소중한 정보를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폐암을 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 손가락 자가진단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 간단한 방법이 여러분의 폐 건강을 지키는 또 하나의 열쇠가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양손 검지를 맞대 보세요. 손톱 사이에 다이아몬드 모양의 틈이 보이시나요? 이 간단한 3초 테스트가 여러분의 폐 건강을 알려줄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50년 동안 폐과 전문의로 일하며 손가락 모양 같은 작은 신호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걸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곤봉질하는 현상은 폐암이나 만성 폐질환의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자가진단법과 그 의미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귀 기울여 주세요. 이 몇 분이 여러분의 배를 지키는 강력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제 진료실을 찾았던 60세 박정훈 어르신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박 어르신은 평생 공기놀이를 즐기며 건강을 챙기셨어요. 매일 아침 동네 공원에서 손주들과 그네를 밀어주고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시장을 다니는 게 삶의 기쁨이셨죠. 그런데 어느 날 손가락 끝이 조금 둥글게 변한 걸 발견하셨습니다. 처음엔 손톱이 이상하게 자랐나 하시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지만 아내의 권유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초기 폐암이 발견되었어요. 박 어르신은 충격을 받으셨죠. 기침도 없고 숨도 잘 쉬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하시며 믿기지 않는 표정이셨어요.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 치료를 받으셨고 지금은 다시 손주들과 공기놀이를 하며 웃음꽃을 피우십니다. 박 어른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생님, 손가락을 확인한 그 순간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이 간단한 자가진단법의 힘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곤봉진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곤봉진글은 폐암이나 만성 폐질환으로 인해 산소가 부족할 때 손가락 끝이 둥글고 곤봉처럼 변하는 현상입니다. 양손 검지를 맞댔을 때 손톱 사이에 다이아몬드 모양의 틈이 보이지 않으면 곤봉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현상은 만성 저산소증으로 손톱 뿌리의 혈관이 비대해지면서 생깁니다. 영국 암연구소에 따르면 곤봉지가 있는 사람의 35%가 폐암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같은 폐 관련 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곤봉지는 기침이나 호흡곤란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곤봉지는 폐가 보내는 조용한 경고입니다. 이 신호를 놓치지 않는다면 폐암을 조기에 잡아낼 기회가 생깁니다. 어떻게 자가진단을 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양손 검지를 손톱이 마주 보도록 맞대세요. 손톱 사이에 다이아몬드 모양의 작은 틈이 보이는지 확인하세요. 건강한 손가락이라면 틈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틈이 없거나 손가락 끝이 둥글게 부풀어 있다면 곤봉지일 수 있습니다. 이 테스트는 아침에 거울 앞에서 3초면 충분합니다. 단,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곤봉지는 폐암뿐 아니라 심장질환이나 간질환에서도 나타날 수 있으니 이상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 정확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제 환자들 중에는 손가락 모양을 보고 병원을 찾아 초기 폐암을 발견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반면 별일 아니겠지 하며 무시한 분들은 뒤늦게 후회하셨죠.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곤봉지를 조기에 발견한 환자의 폐암 조기 진단율은 40% 높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손가락을 확인해 보세요. 이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간단한 행동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아침 거울 앞에서 양손 검지를 맞대고 다이아몬드 틈을 확인해 보세요. 틈이 없다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에 전화해 흉부 CT 예약을 잡으세요. 이 검사는 15분이면 끝나고 건강보험 적용으로 부담이 적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가족과 함께 손가락 테스트 결과를 이야기해 보세요. 내 손가락 좀 이상한 것 같아 라는 한마디가 병원 방문을 결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이 작은 자가진단이 생명을 구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행동하시면 박정훈 어르신처럼 소중한 시간을 더 많이 누리실 수 있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이 소중한 정보를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신 폐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손가락 자가진단법을 누가 특히 주의해야 하는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특정 분들에게 이 테스트는 더욱 중요합니다. 여러분, 손가락 자가진단법이 단 3초 만에 폐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이라는 걸 아셨죠? 이 테스트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특히 몇몇 분들에게는 생명을 지키는
필수적인 첫걸음입니다. 저는 50년 동안 폐과 전문의로 일하며 특정 위험 요인을 가진 분들이 이 간단한 테스트로 폐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손가락 자가 진단을 특히 주의 깊게 해야 하는 분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이 테스트가 그들에게 더 중요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귀 기울여 주세요. 이 몇 분이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제 진료실을 찾았던 58세 이민재 어르신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이 어르신은 30년 넘게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며 먼지와 분진 속에서 생활하셨어요. 매일 저녁 손주들과 동네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고기 굽는 걸 즐기시던 분이셨죠. 그런데 어느 날 손가락 끝이 조금 부풀어 오른 걸 발견하셨습니다. 손이 좀 이상한가? 하시며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딸의 권유로 손가락 자가 진단법을 보고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초기 폐암이 발견되었어요. 이 어르신은 놀라셨죠. 평생 담배도 안 피웠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하시며 믿기 어려워하셨어요.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 치료를 받으셨고 지금은 매일 아침 스트레칭으로 건강을 챙기시며 손주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십니다. 이 어르신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생님, 손가락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손주들 졸업식도 못 봤을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고위험군에게 이 테스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누가 손가락 자가 진단을 특히 주의해야 할까요? 몇 가지를 기억해 두세요. 첫째, 40세 이상이신 분들입니다. 나이 들수록 폐암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둘째, 흡연자이거나 과거에 흡연 경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셋째, 분진이나 오염된 환경에서 일하는 분들, 예를 들어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넷째, 만성기관지염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 병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족 중 폐암 병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 5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손가락 자가 진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대한폐암학회 연구에 따르면 고위험군에서 자가 진단과 정기 검진을 병행하면 폐암 조기 발견율이 50% 높아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테스트는 마치 집문을 잠그는 열쇠와 같습니다. 위험 요인이 있다면 이 열쇠를 꼭 챙기셔야 합니다. 왜 이분들에게 자가 진단이 더 중요한 걸까요? 고위험군은 폐암이 생길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흡연은 폐암의 80% 원인으로 꼽힙니다. 분진이나 미세먼지에 오래 노출된 분들은 폐세포가 손상될 확률이 높아지죠. 가족 병력이 있는 경우 유전적 요인으로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영국 암연구소에 따르면 고위험군에서 곤봉지 현상을 조기에 발견한 환자의 40%가 폐암이나 다른 폐질환을 조기에 진단받았다고 합니다. 제 환자들 중에는 이민재 어르신처럼 위험 요인을 가지고도 증상이 없어 방심하다가 자가 진단으로 병원을 찾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반면 위험 요인을 무시한 분들은 뒤늦게 후회하셨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내가 고위험군에 해당되는지 떠올려 보세요. 이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간단한 행동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아침 거울 앞에서 양손 검지를 맞대고 다이아몬드 틈을 확인해 보세요. 만약 틈이 없거나 손가락 끝이 부풀어 있다면 바로 병원에 전화해 흉부 CT 예약을 잡으세요. 이 검사는 15분이면 끝나고 건강보험 덕에 부담이 적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가족과 함께 위험 요인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 집안에 폐암 병력이 있나? 또는 내가 먼지 많은 곳에서 오래 일했지 같은 대화가 검진을 결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이 작은 자가 진단과 대화가 생명을 구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행동하시면 이민재 어르신처럼 소중한 시간을 더 많이 누리실 수 있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이 소중한 정보를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폐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폐암 위험을 낮추기 위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습관들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 습관들이 여러분의 폐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여러분, 폐암이 무서운 병이라는 건 알았지만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폐암은 우리의 작은 습관 하나로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저는 50년 동안 폐과 전문의로 일하며 일상에서 실천한 간단한 변화가 환자들의 폐를 얼마나 건강하게 만들었는지 보아왔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폐암 위험을 낮추는 3가지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약도, 복잡한 방법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쉬운 습관들입니다. 귀 기울여 주세요. 이 몇 분이 여러분의 폐를 더 튼튼하게 만들고 사랑하는 가족과 더 오래 함께할 시간을 만들어줄 겁니다. 제 진료실을 찾았던 65세 최영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최 할머니는 20년 넘게 담배를 피우셨지만 손주의 할머니, 오래 살아야 해라는 말에 금연을 결심하셨어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금연 클리닉의 도움을 받아 성공하셨죠. 금연 후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10분씩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숨이 한결 가벼워졌고 손주들과 공기놀이를 할 때도 지치지 않으셨어요. 최할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생님, 담배를 끊는 게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이제 손주들 결혼식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밝은 미소를 보며 저는 금연과 운동이 폐 건강에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드는지 다시금 느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습관은 바로 금연입니다. 흡연은 폐암의 80% 원인으로 꼽힙니다. 지금 담배를 피우신다면 오늘 금연을 결심해 보세요. 두 번째 습관은 분진과 오염을 피하는 겁니다. 미세먼지나 직업적 분진은 폐를 손상시키는 큰 요인입니다. 제 환자였던 70세 김수연 할아버지는 공장에서 40년 일하며 먼지에 노출되셨어요. 퇴직 후에도 숨이 차곤 했지만 매일 마스크를 착용하고 집에서 환기를 자주 하기 시작하셨죠. 또 식탁에 항산화 식품을 추가하셨어요. 특히 매일 토마토 반 개를 드시며 폐 기능을 개선하셨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생님, 토마토 몇 조각과 마스크가 제 폐를 살렸어요. 요즘 숨 쉬는 게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대한폐암학회에 따르면 미세먼지 노출을 줄이면 폐암 위험이 20% 낮아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외출할 때 마스크를 챙기고 집에서 창문을 열어 환기해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폐를 깨끗하게 지켜줍니다. 세 번째 습관은 항산화 식품을 드시는 겁니다. 브로콜리, 토마토, 고등어 같은 음식은 폐 건강의 보물입니다. 항산화 식품은 폐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줄여줍니다. 영국 암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항산화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면 폐암 위험이 30% 낮아진다고 합니다. 제 환자들 중에는 매일 아침 브로콜리 한 송이, 점심에 고등어 한 조각, 저녁에 토마토 반 개를 추가한 분들이 많았어요. 이런 작은 변화로 폐 기능이 좋아지고 숨이 편해졌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복잡할 것 없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토마토 한 조각, 브로콜리 몇 송이를 올려보세요. 이 음식들은 마치 폐에 방패를 씌워주는 전사 같습니다. 이 3가지 습관, 금연, 분진 피하기, 항산화 식품 먹기는 누구나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금연이 어렵다면 동네 보건소 금연 클리닉에 전화해보세요. 마스크는 집 앞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항산화 식품은 여러분의 부엌에 이미 있을 겁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이 작은 습관들이 폐암 위험을 낮추고 삶의 질을 높인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최영자 할머니와 김수연 할아버지처럼 여러분도 이 습관들로 더 건강한 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냉장고를 열어 토마토 한 조각을 꺼내보세요. 이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폐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이 소중한 정보를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폐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운 모든 것을 정리하며 여러분의 폐를 지키는 마지막 메시지를 드릴게요. 이 마무리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폐암이라는 조용한 도둑이 우리 몸에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그리고 그 도둑을 미리 잡아내는 방법을 함께 배웠습니다. 기침, 숨찬 호흡, 가슴 통증 같은 경고 신호부터 손가락으로 3초 만에 폐 건강을 체크하는 자가 진단법, 그리고 폐를 튼튼하게 지키는 일상 속 습관까지, 이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작은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50년 동안 폐과 전문의로 일하며 작은 관심과 행동이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드는지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폐를 지키는 첫걸음을 함께 내디뎌 볼까요? 이 몇 분이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의 미래를 더 밝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 진료실을 찾았던 63세 이옥순 할머니의 이야기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 할머니는 평생 가정주부로 가족을 돌보시며 손주들과 함께 케이크를 만드는 게 삶의 가장 큰 기쁨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손가락 자가 진단법을 보고 손톱 사이에 다이아몬드 틈이 없는 걸 발견하셨죠. 불안한 마음에 병원을 찾으셨고 검사 결과 초기 폐암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육순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하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증상도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 수술로 완치되셨고 치료 후 손주들과 함께한 첫 생일 파티에서 활짝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매일 웃으며 살 수 있어요. 손주들 생일을 또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그 미소를 보며 저는 폐 건강을 지키는 작은 행동이 얼마나 큰 행복을 가져오는지 다시금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이육순 할머니처럼 소중한 순간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배운 것들을 다시 정리해 볼까요? 첫째, 폐암의 경고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2주 이상 이어지는 기침, 평소보다 숨이 차는 호흡곤란, 가슴에 뻐근한 통증은 폐가 보내는 SOS 신호입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흉부 엑스레이나 CT를 찍어보세요. 둘째, 증상이 없어도 방심하지 마세요. 폐암은 조용한 진행으로 유명합니다. 연 1회 흉부 엑스레이는 폐암을 조기에 잡아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셋째, 손가락 자가 진단법을 기억하세요. 양손 검지를 받되 다이아몬드 틈이 없으면 병원을 찾아 정확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40세 이상, 흡연자, 분진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 폐질환 병력이 있거나 가족 중 폐암 병력이 있는 분들은 이 테스트를 꼭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폐를 지키는 3가지 습관, 금연, 분진 피하기, 항산화식품 먹기를 일상에서 실천하세요. 이 작은 습관들이 폐암 위험을 낮추고 여러분의 폐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이 모든 걸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행동으로 바꿔볼까요? 오늘 저녁 거울 앞에서 양손 검지를 맞대고 다이아몬드 틈을 확인해 보세요. 3초면 충분합니다. 만약 틈이 없거나 최근 기침, 숨찬 증상이 있었다면 내일 아침 병원에 전화해 흉부 엑스레이나 CT 예약을 잡으세요. 그리고 이번 달 안에 건강검진 날짜를 정해 달력에 적어보세요. 가족과 함께 올해 폐검진했어? 라는 대화를 나눠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식탁에는 토마토 한 조각, 브로콜리 몇 송이를 추가해보세요. 만약 담배를 피우신다면 동네 보건소 금연 클리닉에 전화해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 작은 행동들이 쌓여 여러분의 폐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될 겁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이런 작은 변화가 생명을 구하고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든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폐 건강은 단순한 건강 문제가 아닙니다. 손주들과 함께 웃으며 공기놀이를 하고 가족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고 매일 아침 맑은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는 행복한 순간들을 지키는 일입니다. 폐암은 무서운 도둑이지만 우리가 미리 문을 잠그고 열쇠를 챙긴다면 충분히 막아낼 수 있습니다. 이육순 할머니처럼 여러분도 폐 건강을 지켜 소중한 순간들을 더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폐를 위해 한 가지라도 행동해 보세요. 그 작은 씨앗이 언젠가 큰 나무로 자라 여러분의 삶의 그늘을 만들어 줄 겁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소중한 정보를 가족, 친구, 이웃과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폐 건강을 지키고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늘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비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늘 건강하시고 매일 웃으며 지내세요.